1위노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첫째 주 NBA 핫 이슈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따뜻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동환 기자님, 자, 첫 번째 소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휴스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스턴. 조널, 제임스 하든 콤비가 드디어 가동이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콤비들. 그렇죠.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자, 현재 조널이 2경기 정도 치렀거든요. 2경기 치렀는데 2경기 모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휴스턴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명불허전이다. 와, 진짜 포틀랜드전도 그렇고 그 이후의 경기력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월 하든 콤비의 어떤 시너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든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좀 늘었어요. 딱 봐도 부은 게 보여요. 네, 대본 같아요. 네, 반문화 좀 즐기고 근데 잘해. 그쵸. 물론 뭐 부상 위험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든은 시즌 치르면서 살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많이 뛰는 스타일이니까 출전 시간. 그렇습니다. 예, 뭐 조널 같은 경우는 첫 2경기 중에 특히 두 번째 경기는 하든이 결정하면서 혼자 뛰었는데 네. 근데 이 선수 지금 움직임이 아킬레스건 다친 선수 같지가 않아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카이리 어빙이 지금 브루클린에서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농구에 좀 굶주려 있어서 이제 몸을 쫙 만들어 놓고 기다려, 내가 뭔가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2경기에서 50점을 쏟아부었고 이게 2년 이상 공백이 있었거든요, 조널이. 2년 이상 공백 있는 선수가 첫 2경기에서 50점 넣은 게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던을 소환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예, 그러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데 좀 너무 영혼 없는 예? 예, 반응 아닙니까? 어디다 조던을 비벼? 예. 걸렸어? 너무 영혼이 없어요. 저 이제 보면 알거든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이게 기록 차원에서 좀 부각을 시키려고 언급을 한 거고 네. 조널의 어떤 경기력이 괜찮고 관건은 거죠. 월 하든이 같이 코트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경기 조립을 하고 있냐면 조널이 뛸 때는 디마커스 커즌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하든이 뛸 때는 그 크리스찬 우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조널의 어떤 운동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결정력 이런 부분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커즌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하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밀한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크리스찬 우드의 어떤 운동력까지 봐주는 그러면서 갔다가 승부처에서는 크리스찬 우드랑 조널이랑 하든이랑 셋이 같이 뛰면서 뭔가를 다 만들죠. 그럼 볼 쉐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널이 메인 볼 핸들러인데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경기에서는 조널의 패스를 하든이 받아가지고 메이드 되는 장면이 있었었고 역시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합을 맞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될지 알고 농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널이 돌파를 했을 때 하든이 공간을 벌려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2대2 공격을 갖다 했을 때 조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조널이랑 하든이 뛰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확실히 웨스트브룩 하든보다는 시너지가 좀 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웨스트브룩 하든은 공존을 한 거예요. 공존을 그렇지. 한 느낌.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은 막 치고 들어가서 우당탕탕 치고 들어가다 패스를 빼주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 조널은 그냥 서서 스탠딩을 한 상황에서도 코트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패스를 여유롭게 빼주는 어떤 그렇죠. 이런 능력이 되거든요. 더 정통 포인트 가드에 가까운. 그렇다 보니까 하든과 시너지도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있죠. 그 드라이브 앤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데 이 부분이 하든과의 어떤 케미가 좀 더 맞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단 지금 하든이 최근에 보면 또 잔부상이 있는데,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조널도 사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좀 해줘야죠.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휴스턴이 살짝 전력이 어떤 손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하든이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상태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에릭 고든도 들어오고 PJ 터커도 있고 뭐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드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커즌즈도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 뛰었을 때 어떤 임팩트 그러니까 월이나 하든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저는 서부 4위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지금 서부지구 순위표를 보면 가장 좀 눈에 띄는 팀이 그렇죠. 피닉스죠. 피닉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해서 개막 7경기에서 5승 2패. 네, 지금 클리퍼스와 공동 1위고요. 오늘 뭐 클리퍼스에 지긴 했지만 상승세가 상상 이상입니다. 자, 유도현 기자는 사실은 저희가 시즌 전에 예상할 때 피닉스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좀 예상대로 가고 있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클래스대로 가고 있다. 이제 크리스 폴의 어떤 합류가 굉장히 시너지가 좀 많을 것이다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데빈 부커, 에이튼은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쵸. 이 선수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불안정성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의 어떤 부재였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 폴로 낙점이 되면서 지금 같이 뛰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수비 지표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 그렇죠. 이 팀이. 그래서 저는 피닉스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될 거고 뭐 DTD 이런 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씨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비가 제일 인상 깊은데 이 팀이 지난 시즌에 그 수비효율 지수라고 있거든요. 100포지션당 그렇죠. 실점을 수치하는 건데 DRTG. 예, 이게 지난 시즌에 리그 17위 그냥 리그 평균 정도, 평균보다 조금 아래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3위예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팀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사실 제이 크라우더가 4번으로 뛰는 어떤 포아웃 형태의 스몰 라인업을 쓰는데도 이 정도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기반 역시 크리스 폴 앞선에서. 그렇죠. 크리스 폴이 이제 어떤 앞선에서 기본적으로 상대 마크맨을 잘 따라주는 데다가 끌고 가주는 이런 게 영향이 되게 크고 디안드레 에이턴의 어떤 수비력 성장. 이 선수가 원래 데뷔할 때는 수비가 불안해서 좀 문제였던 선수인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페인트존 수비도 되게 단단해졌고 팀 수비 로테이션도 굉장히 빠르고 미칼 브리지스라는 최고의 3&D 어떤 젊은 자원까지 있어서 수비가 안정이 되니까 사실은 저는 이 팀이 이 정도 수준의 수비력이라면 시즌 내내 이거를 끌고 가면서 상위권에서 놀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입증이 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크리스 폴이 과연 에이징 커브가 생길 건가 안 생길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전혀 생기지 않고 있고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출전 시간이 한 28분 정도로 관리를 갖다가 해주면서 수비에서 효율성을 이제 끌어가고 있는 선수가 이제 크리스 폴이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핵심 선수들의 DRTG가 계속 낮아요. 엄청 낮아요. 100점, 100 안팎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은 기복인데 수비는 기복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데빈 부커가 지금 야투율이 살짝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크리스 폴과 이제 데빈 부커의 어떤 그 볼 쉐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득점이 두 시즌 평균 26점 정도 잡는 선수였는데 최근 이제 6경기를 보면 한 20점 정도거든요. 그렇죠. 좀 낮아져 있는데 근데 야투율은 지금 이점슛 야투율이 지금 데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투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부커는 워낙 이제 슛이 좋은 선수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런 반등 요소들이 있을 뿐이지 뭐 불안 요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양양양. 예, 지금 트레이 형이 지금 사실 동부지구 올 시즌 애틀랜타 예상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어떤 최전방에 트레이 형이 있습니다. 지금 뭐 평균 득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팀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지금, MVP급 활약이 일단 시즌 초반은. 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팀 성적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개인 페이스 유지하면은 지금 MVP 레이스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 형 진짜 사실 뭐 데뷔 때 뭐 도지치와 같이 데뷔를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어떤 약점도 지적이 됐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올스타 레벨 그냥 이상해. 올NBA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원래 좋았던 부분들. 원래 좋았던 부분 슈팅 능력. 그죠? 그리고 2대2 공격. 그쵸. 예,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패싱도 좋은 선수고, 게임 조율도 괜찮은 선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이즈죠. 사이즈에 따른 이제 수비 어떤 약점들이 있고, 뭐 일단 뭐 수비는 사실 이 선수는 엘리트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공격에서 어떤 기복을 갖다 줄였다. 그 공격에서 기복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자유투 획득 능력. 예, 자유투 획득 능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2000년대 중반 때면 정통 이제 클래식한 농구에서 엘리트 슈팅 가드의 그 기본적인 그 덕목. 지표, 덕목 이 부분이 자유투 획득 능력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공격형 포인트 가드, 지금 메인 볼 핸들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트레이 형이 지금 지난 시즌 대비해서 평균 2.4개의 자유투 획득 개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은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뭐 88% 거의 90%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근데 이제 CBS에서 얘기하는 분석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 형의 가장 큰 강점은
슈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대2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2대2에서 빠지는 스크리너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리그에서 탑급이다.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뭐냐면 라페스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이 두 가지 특출한 장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출한 장점을 상대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받고 올라갔을 때 상대 수비가 뒤에서 가적에 싹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쵸. 여기서 동물적으로 바로 올라가면서 자유투 획득을 몸을 기대면서 이렇게. 네, 그쵸. 많이 해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격 어떤 기복을 갖다 줄이게 됐고 줄이게 되면서 그 위력적이던 그 트레이 형의 공격력이 더욱 위력이 있어졌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자유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시대를 거르지 않고 자유투 획득 능력, 자유투 유도 능력은 엘리트 스코어러, 리그 최고급 스코어러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렇죠.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투 획득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 어떤 야투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야투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르브론 제임스처럼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골밑 마무리 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런 트레이 형 같은 사이즈가 작은 가드들은 반드시 이 자유투 획득력을 갖춰야 어떤 득점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트레이 형은 그걸 성공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브루클린전 끝나고 스티븐 애쉬 감독이 네. 얘는 무슨 자유투를 이렇게 많이 주냐 심판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자유투 능력이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경기당 13개 14개 이렇게 던져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자유투 능력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플레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첩성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2대2 상황에서 수비의 순간적인 나를 맡고 있는 수비의 어떤 스텝 방향 예를 들어서 한쪽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걸 그냥 뚫고 쫙 그냥 올라가서 그렇죠. 컨택을 유도해서 파울을 얻어내기도 하고 스크리너 수비수가 약간 주저하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컨택해야지 이러면서 파울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이에요 자유투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드레인지에서 그 수비수를 감옥에 가둔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작전편 오랜만에 네네. 쓰겠습니다. 쓰세요. 파란색이 트레이 형입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가져 받았을 때 자 내막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요 상태죠. 요 상태. 그 상태죠. 예, 요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요 상태인데 이때 이제 뭐랄까 트레이 형이 이 빅맨 수비수를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게 가둬놓는 상태를 감옥에 가둔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견제해줘야 되고 그렇지. 트레이 형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그럼 빨리 돌아와서 컨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말씀하신 아까 이 몸을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다 읽고 수비 대처를 다 읽고 지금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자유투 획득 능력은 단순히 심판이 잘 물어줘서가 아니다.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스킬 실력이다. 자체가 실력이다.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유가 좀 더 생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골든스테이트. 예. 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포틀랜드에게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네,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네네. 좀 크게 지지 않을까 저는 이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기면서 3승 3패 5할을 맞췄고 네. 사실 뭐 커리가 62점 넣는 것도 화제였지만 일단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네. 돌아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요. 네. 자, 드레이먼드 에어볼을 날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던지는 야투도 그냥 터무니가 없어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조금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선수가 발부상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했을 때 사실 완전 망신을 당했죠. 네. 완전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공격은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공격력은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그럼 수비에서 뭔가를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정돈이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태고 상대에게 120점 이상의 어떤 그 고득점을 내줬던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럼 이 선수가 왔을 때 어떤 정돈이 겠느냐?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커리나 뭐 위긴스나 뭐 이런 선수, 와이즈먼 이런 선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골든스테이트가 경쟁력을 갖다 얻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데뷔전에서는 그런 수비가 안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진짜 수비가 지금 되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발부상의 여파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이 선수는 올해 수비수 레벨의 어떤 수비수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즈먼 같은 선수가 앞으로 압박을 강하게 가해주는 2대2 수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드레이먼드 그린이 예전 같으면은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완벽한 어떤 헬프 디펜스를 하면서 그 롤맨을 막아주고 리바운드까지 잡아주는 스몰 라인하면서 이 여기까지 다 되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스위치를 해가지고 상대 핸들러를 그냥 압박하면서 맨투맨으로 완전
잡아먹는 이런 수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부상 여파 때문인지 그게 좀 안 돼요 아직은. 그리고 출전 시간 제한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공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린이 저는 되게 공격에서도 가치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컷함 듀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선수가 어떤 패싱 능력 그리고 기습적인 어떤 드라이브인 이게 빛을 발하는 거지 이 컷함을 중심으로 한 골드스테이트의 볼 없는 움직임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이 결국 위긴스 우브레가 오면서 이걸 다시 짜야 되는 상황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의 패싱 능력은 사실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위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시스템이 그동안 워낙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커리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따라오는 것과 비슷하게 드레이먼드 그린도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는 시스템의 수혜자일 수 있다. 저는 더 심하다고 봐요. 그린 그렇죠. 같은 경우. 사실 커리가 비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기본적인 어떤 개인 역량, 그렇죠. 이제 그래비티, 어떤 슈팅력으로 수비수를 몰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도 상대 타이밍을 뺏는 드라이브인과 어떤 마무리 능력을 갖췄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사실 공격에서 가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같은 동 포지션 대비 시야도 넓고 어떤 게임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서 패싱을 쭉쭉쭉 뿌려주는 클탐이나 클레이 탐슨이나 커리가 스크린 받다가 찬스가 나면 순간적으로 짝짝짝 좋은 타이밍에 뿌려서 정확한 찬스를 맞는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후에 드리블링이 되니까 바로 그냥 지체 없이 본인이 직접 몰고 가서 골드스테이트의 경기 페이스 자체를 끌어올려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게 장점인데 지금 골드스테이트는 그 이제 시스템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점이 발휘되기 힘들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린이 뭔가 그 연봉에 맞는 뭔가 기여도를 보이려면은 골드스테이트의 어떤 이 조직력이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와야 야 그래도 그린이 가치가 있는 공격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 사실은 뭐 그린이 그 조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있는데 사실 다른 선수들이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린에 대해서 저는 좀 가대평가가 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지금 같은 올 시즌 같은 경우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즌이고 유망주이 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골든스테이트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그린의 어떤 가치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어떤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공격력은 제가 볼 땐 거의 제로 수준이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링커 역할은 잘해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1대1 득점 능력이 없고요. 수비에서 지금 뭐 역할을 갖다 했는데 언더사이즈 빅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 어떤 미스매치 공략을 이제 하면서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될까? 저는 그래서 이 그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굉장히 좀 그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4가지 주제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